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그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. 송영훈 대변인님, 환자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사실 의협에서 진행하는 휴진보다 하루 앞서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중단하기로 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결국에는 의사로서의 책임윤리, 직업윤리를 무겁게 여긴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. 그 투표를 해서 결국 70% 이상이 이거 휴진 중단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점에서 뭐 환자 단체도 당연히 다행스럽게 여길 것이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소위 이제 빅파이브라고 하는 그 대형 병원들도 네. 앞으로 이렇게 좀 그 휴진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흐름으로 갔으면 하고, 나아가서 의료계 전체가요. 그 환자를 떠나서 어떻게 의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? 이거 뭐 너무 진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좀 환자 곁에서 계시면서 대화의 창구로 나와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이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,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이번 그런데 휴진 중단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에 또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세요. 예를 들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기고 졌다 이런 표현이 좀 안 맞는데, 정부가 이겼다. 의사들 상대로 그 누구도 의사들을 의대 증원 문제를 해보지 못한,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? 정부가 의사를 이기려고 지금 의대 증원하고 네. 의료개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일부 의료계에서는 그런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의사가 부족한 건 분명하니까요. 그래서 하겠다는 것이고,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건 다만, 절대 아니죠. 그렇죠. 환자와 국민이 표현상 그렇다는 그렇죠. 얘기예요. 환자와 국민이 질 뻔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가까스로 지금 브레이크가 하나 걸린 거죠. 그런데 네. 지금 서울대병원이 일단 그 집단 휴진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고, 또 지금 그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소송을 지금 의료계가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지금 명분 면에서는 점점 의료계 그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협 집행부는 여전히 좀 요지부동인 것 같긴 합니다.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긴 하나,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?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투쟁은요,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집단 휴진이 이제 조금 이번 일을 계기로 동력이 좀 떨어진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.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으면서 갈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도 남는 거는 뭐 지금 이국종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을 많이 뽑아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안 갖춰져 있다. 게다가 또 왜 갑자기 2,000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했는지, 왜 꼭 2,000명이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뭐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. 여기에는 뭔가 답을 줘야 나중에 제2, 제3의 의정 갈등이 안 생길 텐데,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. 그걸 조금 더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, 정부가?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의대 정원은 필요한데 2,000명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, 무엇을 근거로 2,000명 정원을 강행했느냐, 또 2,000명 정원을 갑자기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의료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,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. 특히 전공의들이 오늘 올 특위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데, 제일 지금 이 분쟁의 핵심적인 동력은 전공의들이거든요. 전국에 10,000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이 다 지금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, 전공의들이 지금 의료를 안 하니까 의사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환자들도 더 고통스럽고, 자,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된다. 전공의들은 전혀 명분도 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 하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저희들은 의대 정원은 좋다, 찬성이다. 그러면 전공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마리를 정부가 전혀 못 찾고 있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음 주 26일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이제 정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의정 갈등과 관련된 청문회를 가질 예정입니다. 전공의들이 이제는 오거든요. 정부 대신 국회가 나서겠다. 여기서는 자, 지금 의사 단체든 환자 단체든
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 됩니다. 이런 측면에서 국회라도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예. 모든 이해 당사자가 다 오는 만큼 청문회 결과로 다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이블을 만드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제 정부가 제대로 문제를 풀어갈 전공의들을 설득할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국회가 나서겠다. 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. 꼭 정부만 카운터파트 상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. 아니, 뭐 국회가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다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. 예.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. 그런데 지금 뭐 엊그저께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법사위 청문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굉장히 원님 재판하듯이 다그치고 그러면서 뭐 10분간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이렇게 전례 없는 의사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빈축을 사지 않았습니까? 예. 지금 그 보건복지위원장이 박주민 의원이던가요? 원래 이제 의료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. 사실 한다면은 뭐 법사위원장을 한다면 모를까? 법률가죠. 예. 그런 쪽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과연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이 청문회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낼 수 있을까?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, 그다음에 또 야당이 답정너식으로 청문회를 하면서, 그러니까 그 말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그동안에 유지해왔거든요. 그러면서 정부 정책만 문제라는 식으로 이 청문회를 진행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해 있는 이 의정 갈등을 더 오히려 증폭시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우에 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면은 민주당에서 다음 주에 한다고 하는 그 청문회만큼은 정말로 정책 청문회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대 증원 관련해서 거기에 출석하는 이해 당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야 됩니다. 언제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 있을 것이냐. 그리고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도 확정해서 공표를 한 마당에 그러면은 이제는 더 많은 이해 당사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? 고3 수험생들, 학부모 등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는 무조건 100지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료계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는 도대체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뭐 동의하시죠? 뭐 이건 뭐 예, 동의하고요. 바람직한 맞는 예, 얘기를 동의합니다. 했으니까. 동의하고 아침에 제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. 예. 박주민 위원장은 방금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떤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청문회 열 것이 아니고 또 정부 관계자들을 추궁만 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예.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요. 또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이제 자꾸 보이콧 할 게 아니고 예. 이런 민생과 관련된 또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는 이것을 맹문으로 해서 보건복지만이라도 좀 출석해서 예. 여야가 함께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모처럼 의견이 일치합니다. 예. 네. 뉴스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